여러분의 상식이 쑥쑥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알고 나면 사사건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전선의 사사건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국가 경제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놓인 쟁점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선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네. 그 상법 개정안 유나 씨가 얘기해 줬는데 요거 좀 어려워요. 요즘 좀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종전의 상법에 382조의 3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지금은 회사로 돼 있는데 주주로 좀 넓히자는 그런 논의인데요. 상법 382조의 3에 지금은 규정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예. 한국 판례에서는 이 그 회사에 주주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개정안의 논의는 이 조항에 주주를 추가해서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 예.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맞추자 이런 예. 입장이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좀 용이하게 하고 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제 단순한 머리로 정리를 하면 이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에겐 유리, 기업 오너들에게는 불리 이렇게 정리됩니까? 쉽게 풀이하자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워낙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예. 상법은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작은 회사들에게까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반 아주 작은 회사에서 뭐 이런 소액 주주가 회사의 이런 경영권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고 예. 또 지금 흔히 문제가 많이 된 케이스에서는 계열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거나 예. 또 인적 물적 분할을 하거나 이제 그런 회사 간의 다양한 자본 거래를 하면서 이제 오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배주주나 예. 오너 입장만이 반영되고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꼭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영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과도하게 의견을 행사하지 않을까. 또 한국에서 소송이 남발되지 않을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의 주인은 그 주주인데 예. 오너가 아니라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런 어떤 경영적인 네. 또 의사 결정을 그래요?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지난 1일이었나요?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대립되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저에 깔린 상황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개정안의 근본적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이 지금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소액 주주들의 권리 이게 대기업일 때가 더 그 권리를 찾는 게 유리해요? 아니면 이 방금 말한 중소기업들을 더 움직이기가 쉬운 건가요? 이게 좀 후자가 다른가? 아닐까? 후자. 후자. 사실은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워낙 어렵죠. 뭐 주주도 다양하고 그렇죠. 네.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뭐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네, 하는 네, 경우에 네.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경영권이나 회사 간의 이런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도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오히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그래서 경우에 좀, 또 부작용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심이 예. 될 것 같고 그럼 예. 좀 구체적으로 부작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앞서서 논의하는 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과연 그 주주의 이해관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이 해석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적인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 자체가 크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근거인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한국에서의 기업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는 부분도 예. 하나의 우려의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정부와 여당 아무래도 기본 취지에는 동의는 하고 있는 거죠. 무작정 반대는 맞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한대행이 그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좀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제의를 요구를 한 것이고요. 정부와 여당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안 대신 2,4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판례도 축적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일반 회사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적합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예. 저 지금 잠깐 든 생각인데 왜 대기업주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왜 배당금이 나오고 왜 주주총회 참석 이런 거 나오지 않나? 이런 게 그렇죠. 어쨌든 하나의 권리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 이런 거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입장에서 어. 어쨌든 뭐 이사가 지금은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 주주의 이익까지도 침해하지 않는 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라라는 이사의 의무를 좀 넓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 뭐 이런 좀 주장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예,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뭐 이런 교통 규정을 고속도로에서만 지켜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적용 범위가 훨씬 제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고요. 예. 상장 기업만 적용을 받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주 보호 의무나 합병이나 분할 등 특정 사안에만 국한될 수 있는 부분도 또 우려를 하고 있고 예. 한국 전체의 주주 권리와 기업 거버넌스의 틀을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입장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요거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 통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이 있는지 그 이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그게 가장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 하면서 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야 될 텐데 요거 또 되게 재밌어요. 최근 법원에서 전화 녹음의 불법성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다고요? 예, 3월 말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통화 녹음이나 청취가 어디까지가 법에 허용되고 또 문제되는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으신 부분 중에 근데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그거잖아요. 본인이 녹음하면 써도 된다. 네, 그죠, 그죠? 법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예. 회의 때
뭐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거 녹음하는 건 안 된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예.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되고 그죠, 내 그죠. 목소리가 들어가면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만 정확히, 들어가면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신 부분인데 예. 이게 좀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거에 대한 판단이 하나 예외예요, 있어서 이건? 예, 한번 주목되고 보시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건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예, 그 해당 케이스에서는 부인이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제 종료를 한 줄 알았는데 종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뒤에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런 경우 있죠. 예,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원칙적인 아까 그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이제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니까 불법인데 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아닙니다. 1심 1심? 판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A 씨는 남편인 B 씨의 외도를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외도 상대자로 의심되는 C 씨는 B 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 그 교사세요. 예. 근데 A 씨는 2020년 4월 오후 11시경에 C 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B 씨에게. 근데 통화를 마친 뒤 이제 남편이 종료를 누르지 않아서 A 씨가 우연히 B와 C의 그 차 안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요. 예. 그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공개되지 않은 B 씨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기소했다는 거는 검사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화를 바탕으로 2021년도에 A 씨는 법원에 C 씨를 상대로 일명 상간 소송이라고 하죠. 상간녀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당연히 거기에 증거로 녹음 파일과 녹취서가 들어갔습니다. 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요. 똑같이 이 증거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누설하고 녹음한 그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은 여기 방송에서 언급하기 힘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죠? 네, 뭐 두 분 간의 외도의 관계였으니까 예.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 여기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진짜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죠? 일부러 녹음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전화 자체는 그 남자가 남편분. 잘못 안 끈 게 잘못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죄가 나왔다 1심에서. 예, 맞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면은 그 무죄가 나온 이유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통신비밀법 3조의 조항이 있는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 16조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라서 그 해당 케이스에서도 원래는 아내분이 이제 공소가 제기를 검찰에서는 했었던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자동 녹음하게 된 거 그리고 예.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된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했는데요.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 침해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정황에서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쉽게 말해서 그 순간에 이제 그런 대화를 듣게 된다면 A 씨의 입장에서는 예.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B 씨가 다른 여자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어떤 대화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사회 통념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예.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굳이 이런 법령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예. 또 처음부터도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뭐 녹음기를 설치하든지 이런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어서 예.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청취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어떤 그런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냥 봤을 때 일단 고의성은 없었잖아요. 녹음을 하려는 고의성은 네. 없었고 자동 예. 녹음 기능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 예. 예.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끄는 거고. 네, 녹음기를 일부러 설치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그냥 그런- 일상적인 통화하다가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 법원에서 증거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아, 증거로 예, 예. 상간 소송에서도 증거로 내고 이혼 예.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런 거 전화를 잘 끊어야겠네. 그래요. 끊는 거 그러면은, 하긴 하나? 그 스마트폰에서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 네. 그냥 우연히 가방에 넣었다가 또 다시 통화가 걸린다거나 맞아요. 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창기 때 스마트폰 우리가 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 있었죠. 맞아요. 예전에 어. 폴더 할 때는 절대 그럴 일이 아, 없었는데 맞아요. 스마트폰 그럼 그런 것도 다 앞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여서 음.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예.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봐서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예. 그 우리가 그 법적인 용어로 뭐 누설 뭐 요런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파일을 법원에 증거로 낸 거 이것도 뭐 누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누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위해서 재판부에서만 검토를 하는 거여서 이거는 추가적인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요즘에 이런 관련된 소송들 많이 다루시잖아요. 예. 스마트폰이 워낙 지금 기능이 좋잖아요. 예. 예전보다 그런 너무 이거 가까운 사이에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많이 용이해지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녹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녹음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거 자료로 녹음한 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좀 의도성,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좀 인기 웹툰 작가였던가요? 네, 예. 자기 아이가 예. 그 어린이집에서 그 맞습니다. 뭐라 그러죠? 예. 이게 자폐 그저 저기 선생님에 의해서 네. 가해를 받는 것을 의심이 돼서 가방 안에다가 녹음기를 녹음기. 넣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예. 유죄로 판정이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예.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좀 중요한 거네요. 네, 근데 또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빼고는 또 그러니까 없다라는 또. 부분도 있고 네. 또 거기 녹음된 부분들이 또 다 대화로 봐야 되느냐 음. 대화가 아닌 부분도 있느냐 이런 쟁점도 네네. 있고 사실 법적으로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보통 그 녹취 내용에서 우리가 보통 뭐 대화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통 다 증거로 채택이 돼요? 네, 그 어쨌든 내가 대화 유도신문 같은 당사자라면서 거? 어. 유도해서 그 당시 뭐 나눴던 대화가 없다라고 어. 했는데 후속으로 지금 녹음하면서 그때 대화를 유추해서 물어본다거나 해도 그러니까 일방적 어느 한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이 맞다라고만 하지 않는 예. 이상은 예.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혹시 그 변호사님 뭐 사건 수임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런 뭐 핸드폰 녹음 뭐 이런 비밀통신보호법 이런 거 관련된 뭐 좀 뭐 사건이 있었던가요? 녹음이 문제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이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 의뢰인이 지인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지갑을 이제 분실하게 된 거예요. 네. 가방 자체를 핸드백을 분실을 했는데 그걸 이제 동석했던 분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두 분이 이제 막 찾으면서 전화를 누르다가 그 같이 찾아주시던 남자분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 번 이제 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상대방이 역시 비슷한 케이스에서 통화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녹음 파일을 저도 들어봤는데 좀 애매해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니까 예. 그 소리만을 듣고 오해해서 상관소장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간의 신뢰가 없으시네요. 그 두 분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것만 앞뒤를 끊고 듣는다고 하면은 저도 맞네요. 오해될 수도 있었던 그래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그걸 소송을 제기해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둘 간에 평소에 얼마나 통화가 많이 있었는지 뭐 카톡 로그 기록 같은 걸 뒤져서 네. 3개월간 카톡이 얼마나 오고 갔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확인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걸 입증하려고 저희가 뭐 CCTV에 움직였던 동선들 또 평소에 통화가 없던 뭐 통신 내역도 1년치 떼가고 네. 오히려 이런 많은 그런 좀 확인에 있어서도 이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네, 또 네.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소리만으로 다 확인이 안 돼. 그렇죠. 예. 그럼 변호사님 그 우리 이런 네. 녹음과 관련돼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 뭐 네. 이런 거 한번 하나 좀 알아두면 알려주세요. 좋다. 예. 맞아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의 대화는 안 되고 음.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는 굳이 상대방한테
이제 고지 안 하고 녹음을 해도 이제 증거로 쓸 수 있고요. 또 그렇지만 그거를 법원의 증거로 내는 것은 합법이지만 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거는 또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추임새 정도도 대화예요? 네, 한 명이 맞장구? 주로 대화하고 한 명이 맞장구를 쳐주는 네. 것도 대화 당사자라고 해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사사건건 함께했습니다. 알고 나면 유리해지는 법률 상식 지금까지 전선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